이번에 그 선배의 제안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네, 이번 주제는 염원이라는 내용을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술장신구라는 장르의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미륵사지에 담긴 염원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의 심주석을 모티브로 하여서 그 염원이라는 브로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미륵사지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그 동양 최대의 사찰이라고 하는데, 그 사찰이 지어지기까지는 그 어떠한 큰 염원이 담겼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염원하는 마음을 떠올리면서 그 브로치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브로치에 있는 그 큰 사각형 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염원을 담아낸다, 그걸 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제가 기존에 작업하던 그 마음에 대한 시리즈가 있거든요, 브로치가. 네, 그 일부분으로 묶일 수 있도록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마음 시리즈와 함께 연장성산에 있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조각들을 이제 가운데에 들어가는 함을 만드는데 조각들을 냈어요. 근데 이게 1mm도 안 되는 그 오차들 때문에 그 형태가 일그러질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걸 땜하는 부분에서 좀 제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술만 하고 살기에는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으로서는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술과 섞이든 안 섞이든 다양한 그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가진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재능을 좀 병행해서 작업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전업 작가로서 예술인으로 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전북에서 활동하시는 작가 선생님의 권유로 이 전시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전시의 처음 주제가 백제에 관한 그 유산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항상 이제 오고 가던 길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과 그 절터였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미륵사지 석탑이나 좀 관광지 목적으로 많이 보지만, 저는 이 터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터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럼 나는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저의 작품 주제는 터입니다. 향후에는 제가 일단은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관심사가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이름을 부여를 당하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는 작가로 서 있지만 제가 부모님 앞에서는 딸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고, 또 여기에서는 또 학생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곳에는 제가 선생님으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역할이 각각 다를 때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 또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이란 결과에 대해서 딱 안주해야 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과정을 좀 중요시하는 이야기를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과정이 좀 걸맞는 작업물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판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판화가 좀 많이 힘들 거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판화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그 판화를 자르는데 요령도 없고 좀 힘들어서, 좀 손목이 많이 힘들어서 고생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화 전공으로, 한국화라는
그 먹에 대한 재료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좀 회화적인 측면에서는 좀 채식화에 많이 접하게 되면서 채식화로 회화는 주로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화에 좀 걸맞게 계속 전통적인 재료만을 고집하지 않고 좀 세라믹이나 조각이나 아니면 다른 한지를 이용한 공예를 통해서 작업을 좀 재미를 붙이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일단은 예술 활동이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북에서 예술 활동이 많이 부족한 것 같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답을 하고 싶거든요. 익산만 해도 이렇게 세계유산 활동도 많이 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각자 이제 특별성이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주최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예술 활동이 더욱더 많아지길 바라고 그런 예술 활동에 제가 참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 바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불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갖게 됐어요. 제가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도 그거와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연구하고 싶은 마음에 좀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말했던 백제가 이 불교를 정치 차원에서도 이용하였고 자기 내면에 대한 자아를 찾는 과정과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좀 정신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시 태어나는 그 백제 정신 그런 걸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완전히 불교 쪽을 관심이 있긴 하지만 불교에서 답을 찾고 있는 거이지 무조건 또 불교 쪽으로 간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불교를 통해서 답을 계속 찾고 마찬가지로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정말 자아를 좀 찾아보는 그런 자가 작업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가 안 해봤던 처음 해보는 작업이어가지고 좀 도전적인 경향이 컸어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요소들이 추가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이고 그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저를 찾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작품 주제하고도 조금 관통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작업은 재료적 특성에는 크게 국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에서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노력 중이고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재료를 찾아가면서도 저를 찾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가 스스로를 계속 찾고 싶어하는 자아를 좀 더 찾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하고 좀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교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불교는 좀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미지와 저의 지금 작업 과정하고도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작가로서 고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소통이 아직은 좀 막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저희가 직접 찾아 나서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리도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도 할 뿐더러 그걸 찾아서 가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가 소통하기 원하고 서로 만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좀 주어지면은 저희가 더 원활한 그런 지역 작가의 소통과 그런 작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먼저 전시되는 장소를 먼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왕궁터에서 전시가 진행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북에서 활동하는 지역 작가로서 이런 문화재 혹은 이런 터에서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기회만으로도 좀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고, 같은 청년 작가들끼리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내서 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좀 고민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백제라는 전체 이야기보다 미륵사지라고 하는 장소성에 조금 집중했는데요. 뭐랄까, 자연 안에 있는 하나의 탑이 울리는 어떤 소리들이 있어요. 탑 2개 중에 복원된 탑에는 위에 종이 좀 울리곤 하는데요. 그 종소리가 옅게 퍼지는 소리를 좀 집중하다 보면 당시에 백제가 어떤 부흥기를 맞고 어떤 식으로 나라가 발전해 갔을까를 조금 상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소리가 가지는 일종의 힘이 어떤 예술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을 조금 기호적으로 풀어내고 싶어서 한번 작업들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익숙한 것들을 좀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물체의 표면을 다른 재료로 감싸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 태도 같은 것들을 회화로 많이 풀어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과정이 조금 추상적이고 어떤 행동적인 면모가 있는데, 그 과정을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작업들로 이어나가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륵사지 터와 그리고 왕궁터를 직접 찾아갔던 기억인데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곳을 찾은 사람들의 어떤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조금 안정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공물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위치한 어떤 장소에 사람이 놓이게 되면 그런 안정감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저 역시도 조금 여유롭게 그 공간들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숙한 것을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상의 재료들을 주로 가져오곤 하는데요. 노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에서 사용하는 클레이, 아니면 알루미늄 호일, 한지 등과 같이 일상에 많이 녹아져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재료들을 끌고 와서 어떤 오브제 위에 감싸곤 하는데요. 그 감싸는 행위들이 마치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저의 오늘을 기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거의 확장으로서 현재 어떠한 공간, 명산여관으로 사용되었던 옛 공간을 새롭게 해석해서 공간 작업으로까지 이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없는 와중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활동을 하다 보면 조금씩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마디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비슷한 생각, 그리고 같은 결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 그리고 어떠한 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노력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충이라고 하는 청년 작가의 어려움은 사실 활동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연결 지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 이제 친한 작가분이신 정강 작가님의 추천으로 해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고요. 이 프로젝트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백제 문화재라는 이 키워드를 토대로 현대 작가와 전통의 어떤 소재가 같이 시너지를 낸다는 부분에 있어서 작품적으로 굉장히 뭔가 흥미로운 시너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한번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라는 의에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 이 작품의 주제 같은 경우는 연동리에 있는 이제 익산 연동리에 있는 그 석조열애부를 레퍼런스 삼아서 작업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제60호 보물로서 어떻게 보면 열애불의 의의를 담은 작품으로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소위 억눌려 있는 자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피어난다라는 저는 그런 개화만발의 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열애불의 염원과 같이 하여서 현생을 살아가는 이들의 어떤 자아가 포텐이 터지는 그런 것들을 담아낸 작품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과거라고 생각했었던 이제 소위 말해서 문화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딱딱하다고 일반인들에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미지적인 착안이나 혹은 어떤 패턴화를 이제 착안을 해서 레퍼런스를 한다는 부분에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저는 열애불이 가진 의의라든지 전통이 가진 어떤 이런 의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인 작가가 이거를 끌고 가고 다시 한번 이제 레퍼런스 삼아서 다시 한번 리패키징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하면서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피소드라고 하기가 좀 민망한데, 이제 저희 집안이 모태신앙의 소위 말해서 개신교 집안인데, 제가 전공은 또 전통공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뭐 불상이 오든 무당바구니 오든 이제 그러려니 하는 입장인데, 이제 작업을 하면서 나 이번에 전시회라고 하니까 무슨 작업 보는데 열애불상 그려 하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템플스테이 가지고 그러냐라는 말을 하길래 그냥 그러기에는 세속적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스탠스는 관망을 한다라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거를 관망하면서 이거를 작업으로서 감상을 남긴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봤던 풍경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자아가 억눌린 상태에서 개화만발을 하는 풍경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는 그 자아가 너무 남발되는 그런 시선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담아내는 그런 격양된 표현으로서 이거가 묘사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나와지는 어떤 비하인드적, 그림자적 풍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작업 주제를 가지고 신음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근성으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에게 있어서 제일 가장 큰 거는 결국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수가 적다가 아니라 작가든 어떤 음악가든 소위 말하는 활동하는 공간이 굉장히 제약적이면서 이걸로서 반복적으로 전시를 하고 매해 색다르지 않은 공간에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티스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희소성이 많이 희박해지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르게는 그런 희소성이 희석되는 와중에 이게 어떤 집단화가 되고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었을 때 시너지가 난다면 물론 색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되려 갈라파고스화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 작가라면은 아무래도 결국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는 것이,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것이 수도권 예술가들과는 다른 어떤 근성적이고 어떤 소위 말하는 강성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종종. 네, 이번 전시에 참가하는 이무빈이라는 작가가 저희 대학교 동기인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술 한잔 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작품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전시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이입니다. 이무빈 작가가 저에게 추천을 해줘서 이번 전시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백제불상의 특징인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른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백제의 미소를 강조하였고요. 전체적으로는 불교를 통해 가르침을 깨달은 동자승의 평온한 표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선은 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맞닿은 부분은 연을 나타내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존재할 뿐 고정불변하는 형태는 없다라는 걸 표현하였습니다. 또 작품에 생긴 자연스러운 결정과 흠은 작품의 일부이며, 이는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공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결점이야말로 완벽함이라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도자기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물을 뽑기에는 진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든 작품은 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서 공모전에도 나가볼 생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품적으로도 좀 판매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도자기로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만드는 형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 만들고 나서의 건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가마에 들어갔을 때 불의 온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처음부터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도 한번 흠도 가보고 또 깨져도 보고 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하였습니다. 저는 작업을 할 때 제 전공인 도예와 조소를 살려서 도자기를 할 때도 조소의 한 파트인 조각을 되게 많이 섞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항아리를 만든다기보다는 항아리를 만들고 나서 그 항아리에 무언가 의미를 집어넣고 싶으면 조각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같은 지역에 아는 예술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서 작업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지역의 예술인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같은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는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마침 다른 대표님께서 마켓에 참여해보는 게 어떻냐, 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라고 제안을 주셨고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네, 마켓에 참여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마켓 형태가 아니라 전시 형태로 바뀌었는데 전시도 괜찮으시냐 라고 여쭤보셔서, 저는 이러한 형태의 전시를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는 대학생 때 빼고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주제로는
아무래도 이제 백제 예찬이라는 주제가 있기도 하고 의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찬란했던 백제의 그러한 느낌, 그런 시대의 모습을 좀 옷으로 투영해보고 그걸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고증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백제 의상을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도 생기게 되고 조금 더 관심도 생기게 되면서 이러한 스타일의 백제 의상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이후에는 더 새로운 느낌의 백제 의상도 선보이고 싶고 이런 작품들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단을 공수를 하면서 조금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신라 한복이나 대여 한복 스타일처럼 할 그냥 간단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뭔가 투영을 해야겠다. 그리고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더 내부가 잘 보이고 더 투영이 잘 되는 한복 전통 바느질이 깨끼 바느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깨끼 바느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봉제와는 다르게 3번의 공정이 더 들어가고 한 번의 그 봉제선에 정말 많은 한 선 하나하나마다 정말 많은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드는 제작 시간이 3배 이상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고민을 했지만 이미 저는 그 깨끼 바느질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작업을 할 때에는 처음에는 디자인을 좀 굉장히 러프하게 잡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배색만 배치를 해본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명확한 틀 없이 조금 이제 큰 틀을 잡아놓고 작업을 하는 타입이고요. 거기에서 작업을 해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좁혀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유연하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정 하나하나, 봉제 하나하나는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쓰고 디테일도 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은 좀 굉장히 유연하게 디자인이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 디테일, 작업하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은 매우 신경 써서 완벽하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활동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공연이나 행사들이 좀 워낙 많이 줄었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역 예술인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업가 분들이 더 많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나 행사, 이런 전시 등이 좀 많이 더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좀 더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 학창시절에 만난 인연을 통해서 이번 전시를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익산에서 태어나서 익산에서 학교를 나오고 이제 아직까지 익산에서 사는 익산 시민이자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로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백제에 대한 내용들을 제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싶어서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품 속에서 이제 백제의 다양한 시민 계층의 모습, 삶의 모습을 담아보고자 하였는데요. 그 모습을 좀 더 이제 관람객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2024년 익산의 백제 사람들이 삶이 어떨까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작품에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도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요. 저는 평소에는 그냥 이제 오리지널 페인팅을 기반으로 한 평면 회화와 입체를 작업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디지털 드로잉에 도전을 하고 또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미술 작품을 통해 관람객
관객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이 되게 무더웠잖아요.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되게 무덥고 답답하기도 하는데 그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특성상 공간에 제약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카페나 아니면 야외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나는 분위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억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번 작업은 디지털 드로잉 작업인데 디지털 드로잉 작품에서 제 이제 작품의 특징이 나타난 부분은 저는 평소 선을 이용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번 드로잉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선, 재밌는 선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부족함을 느끼는데 이제 공간의 부족함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계층을 향유하는 관람객들의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의 지역 예술가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 해결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전시를 만드는 거에 노력을 할 거고 저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다양한 전시 공간과 문화 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역 예술가로서 백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전통 문화를 제 작품과 맞게 재해석하고자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 이번에 작품은 계백 장군 그 실루엣을 그렸어요. 그 안에 또 백제 여러 유물들을 그렸는데요. 역사적 인물과 유물의 단순히 재현을 넘어서 인간이 가진 다양한 자화와 삶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피소드는 없었는데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떤 과정에서 제 기억이 되게 남는 게 유물들을 건 모습은 정확히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뭐 세세한 걸 잘 못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 세세한 부분을 보면서 백제 사람들의 그 섬세함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수채화로 인물 작업을 하는데요. 삶을 크게 공적인 영역, 그 다음에 개인적인 영역, 비밀의 영역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고 이를 수채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채화로 하는 이유는 이제 수채화의 번짐과 겹침을 통해서 시간의 변화와 흐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수채화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모두는 각각 타인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 다음에 본래 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삶을 세 가지 영역 경계선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나. 거기서 이제 수많은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면성을 지니는 인간에게 자신의 선택,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 그다음에 후회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저는 관람객이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고충이라면 지역 예술인으로서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창작에 필요한 네트워크가 제한적이란 점. 하지만 이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더 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지역 문화의 유산을 가지고도 많이 작업을 여러 번 했는데
저희 역사 중 가장 유명한 역사 중 하나인 삼국시대 백제 문화와 저의 작품을 융합해서 녹여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백제 시대 때는 이제 불교가 국가의 종교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백제 시대 사람들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 그런 거를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백제 불상에 저의 웃긴 얼굴과 표정을 표현하고 이거를 작품으로 나타냄으로써 불상을 보면서 얻어갔던 평화로움과 이와 더불어서 추상적이나 난해한 작품을 감상할 때와는 반대로 좀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편안함과 유쾌함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에 이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획적인 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관람객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이거 작품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가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라는 문화재와 제 얼굴을 편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얼굴 편집했을 때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 사진을 보내주니까 다들 너무 웃어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작품이 연휴 기간에 작업을 해서 집에서 작업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게 뭐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얼굴과 이제 불상을 합쳐서 작업을 했다 하니까 되게 막 웃으신 그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일상적인 걱정에서 벗어나고 순수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각적으로도 단순하게 유머와 가벼운 주제를 다루고 복잡한 철학적인 메시지보다는 감각적이고 즐거움을 우선으로 해요. 제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하고 유쾌한 요소들이 작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관람객들이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게끔 작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예술가들이 고충이라고 있으면은 솔직히 수도권에서 예술하는 분들보다는 트렌드함이나 뭐 혁신적인 게 좀 뒤늦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제 보통 고충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바람이 있는데, 그거에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뭐 지역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만의 특색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면은 다른 방향으로서 지역에서 또 예술가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익산에서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전시가 야외에서 한다고 해서 좀 특별하고 재밌어 보여서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백제 왕실의 위엄이랑 예술성, 그리고 불교 문화의 위대함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백제가 역사가 되게 길었는데 그게 기록이 돼서 지금 제가 그림까지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제 작품을 그리는 행위가 제 일생의 타임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일생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작품을 저대로 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품을 그리면서 계속 백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지식도 계속 쌓이고 형태나 제가 생각했던 거랑 바뀌었어요, 주제 같은 게.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는 갈아엎었던 것 같아요. 완성을 해놓고 다시 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일상을 그렸었는데 요새는 일상보다는 전통적인, 한국적인 게 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요소랑 그다음에 현대적인 미감을 섞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엮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는 미술관도 적고 갤러리도 적어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청년 작가들이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이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한 작가님 소개로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전통 국악 악기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작품을 펼칠 수 있다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장민지 작가님에게 소개로 받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구를 매개체로 그림 속 장구는 단순히 장구 악기가 아니라 백제 문화유산과 그리고 음악적 요소를 가미해서 백제의 음악적 요소를 강조한 작품입니다. 클래식 악기를 주로 작업을 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처음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고요. 이번 기회를 토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동서양 가미된 조화로운 악기들을 작업하고 싶습니다. 작가 활동뿐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이랑 작가 활동을 병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일상을 마치고 나서 새벽에야 돼서 작업 활동을 하는데 5시간 잘 거를 2시간 자면서 열심히 작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1kg가 빠졌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한국화 채색법에서 벗어나서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채색 과정을 담아냅니다. 장지가 우러날 때까지 수없이 색을 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장지가 우러남과 벗겨짐이 하나의 저에게 정말 중요한 오브제가 됩니다. 두텁게 쌓인 채색은 전통적 한국화 물감 느낌을 넘어설 정도로 깊고 강렬한데요. 채도와 질감은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저만의 감성적으로 작품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작가 활동을 하면서 온전히 물질적으로 충분하게 작가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청년 작가들이 온전히 작가 활동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전시 기회들과 이러한 문화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 작가들이 활발하게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소망이고요. 지역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 작가님들이 후배 작가님들을 이끌어서 청년 작가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서로 협력해서 전시 활동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2024년 세계유산 축전을 기념하면서 전시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백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제안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학부 때 한복 천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한복 천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백제 미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백제 미술의 대표적인 특징은 부드럽고 우아한 선과 조형미입니다. 이와 가장 닮은 재료가 한복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품 속 한복천의 물성과 색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전통적 상징성, 패턴들은 백제의 문화적 유산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브제 도형을 통한 현대적 표현 기법을 통해 재해석하고자 했고요. 이러한 작업은 백제의 고유한 문화적 유산을 현대 미술의 그 형식 안에서 되살리고 그 의미를 확장하는 데 있어 예술적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역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 또한 익산의 아주 중요한 역사거든요. 추후에도 백제뿐만 아니라 익산의 근대 역사를 연결한 작품들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한복천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글루건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천이 그 본드를 통과를 해서 손을 많이 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손이 좀 멀쩡하지 않은데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저는 주로 도형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 작품에도 도형이 많이 보이는데요. 최근 그렸던 작품도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가지고 작품을 하면서 저만의 세계를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간단한 도형이지만 이 세 가지 도형에 모든 세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거 가지고 많은 의미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네.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권이나 수도권에 가면 되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기도 하는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요처나 그리고 수요자들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그런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작품들을 보러 오히려 내려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도 저도 할 거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